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버섯구름이 다름 아닌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오신트 소식에 의하면 이곳은 러시아 본토 모스크바의 근교에 있는 자고르스크 공장이며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타격에 의한 폭발인지 미사일에 의한 폭발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러시아에서는 이 공장이 폭죽을 생산하는 공장이라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122mm 포탄과 152mm 포탄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관측되었다는 정보가 있었고, 폭발의 규모가 엄청난 것을 보아 대규모 포탄 생산 시설이 한꺼번에 유폭된 것이 아니라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선 상황은 어떨까요?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자포리자 전선에서 드디어 러시아군의 2차 방어선 일부를 돌파했고, 우크라이나군이 목표로 삼고 있는 세 곳 토크마크, 멜리토폴, 베르단스크 이 세 곳 중 하나인 토크마크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전선에 러시아군이 보내려던 증원군에서 막대한 수준의 집단 탈영이 발생해 남부 자포리자 전체에 러시아군 방어선이 무너질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군은 무리하게 우크라이나군의 후방으로 침투하던 아군 스페츠나츠 특수부대들을 포격해 아군 포병대의 손에 귀중한 전력이 전멸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갈수록 혼란이 더욱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동부전선에서의 변수는 없는지 살펴봐야겠죠. 러시아군은 자포리자로 집중되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동부전선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21세기 러시아판 발지 대전투라 불릴 만한 공세를 시작한 지 3주가 넘는 기간이 지났는데요. 그러나 계속해서 공세에 실패하고 이곳에 우크라이나군의 예비대를 일부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을 뿐,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의 전략 예비대 대부분은 남부 자포리자 전선에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 위기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군의 신형 해상 드론들이 해상에서 러시아군을 봉쇄하고 있으며, 이제 남부 자포리자 전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러시아군의 보급로는 베르단스크 해안도로를 통한 차량 보급 하나만이 남은 상태인데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황당한 사건은 전선에서 지휘 통제체계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해주는데요. 현지 시각 8월 7일 여러 오신트 소식에 따르면 전날인 8월 6일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주 오레오브 전선의 격전지인 로보티네 일대에서 러시아군이 같은 아군 특수부대에게 포격을 실시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해당 부대는 제45 분리그니 스페츠나츠 여단인데요. 이들은 힘든 과정을 통해 얻어낸 우크라이나군의 전투복을 입고 위장한 채 우크라이나군 제47 기계화 여단과 제118 기계화 여단 후방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우크라이나군 부대의 포병 부대를 격파하고 우크라이나군의 후방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 작전 목표였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사전 보고조차 없이 너무 많은 욕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해당 전선의 다른 러시아군 부대는 드론을 띄워 정찰 활동을 벌이던 도중 우크라이나 군복을 입고 위장한 채 작전을 진행 중인 중대급 규모 스페츠나츠 대원들을 발견했는데요. 이 특수부대원들이 우크라이나군의 후방을 교란하는 작전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러시아군 제42 차량화 소총사단 예하 포병 부대는 이동 중이던 아군 스페츠나츠 대원들에게 집중 포격을 가해버렸던 것입니다. 이 포격으로 인해 러시아군의 스페츠나츠 특수부대원들 중 32명이 그 자리에서 전사했고, 나머지 수십 명의 부상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갑자기 관측된 러시아군의 포병 사격을 대포병 레이더로 관측한 우크라이나군 포병이 즉시 사격 원점을 파악해 대포병전을 시작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확인된 러시아군 포병 진지로 155mm DPICM 집속탄 사격을 실시해 한 개 포대의 러시아군 포병을 박살내고 19명의 전사자 및 수십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큰 실수는 러시아군의 방어선에 큰 논란을 주었고,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이 전과를 내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후 제47 기계화 여단을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군 공세부대는 자포리자주 오레오브 전선의 로보티네로부터 남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 있는 노보프로코피우카 정착촌을 탈환하고 T-0408 고속도로를 따라 남하하며 러시아군을 이첸코베, 솔로드카 발카 정착촌 지역까지 밀어내고 세니치네 지역을 탈환했습니다. 이 사이에 러시아군은 또다시 무리하게 방어선을 두고 앞으로 튀어나와 역습을 감행했지만 모두 우크라이나군에 격퇴되어 버렸다고 하는데요. 세니치네까지 진격한 우크라이나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동쪽으로 베르보브, 노보페도리우카 지역까지 중심 7.5km에 폭이 9km에 달하는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밀어내며 돌파구를 확장시켰습니다. 이곳의 러시아군 포병들은 크게 전력이 약화되었고, 이를 대신하기 위해 러시아군은 소-25 공격기와 카모포 12 공격 헬기를 급파해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으려 했는데요. 그러나 노보프로코피우카 및 이첸코베 일대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공습을 실시한 러시아군의 카모포 12 공격 헬기는 우크라이나군의 제47 기계화 여단 방공소대 병사가 발사한 휴대용 지대공 미사를 맞고 격추되어 버렸습니다. 러시아군에게 있어 심각한 문제는 우크라이나군이 세니치네 정착촌을 탈환하면서 러시아군이 힘들게 지켜왔던 고지대의 진지들을 모두 빼앗기게 되었다는 점과 가장 중요한 2차 방어선의 진지들이 일부 뚫렸다는 것인데요. 이 돌파구를 유지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면 남부전선의 러시아군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게 될 것이 전망됩니다. 이 지역의 러시아군도 이제는 안 그래도 사거리와 정밀 타격, 화력이 있어 위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포병이 더욱 유리한 높은 고지에서 쏟아붓는 포격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세니치네
러시아군의 정착촌을 완전히 점령하고 바로 옆에 있는 솔로드카 발카 지역까지 손에 넣을 경우 T-0408 고속도로 일대로 이동하는 러시아군의 어떤 목표물이든 쉽게 포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게다가 이 세니츠 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자포리자 전선 주요 3개 목표 지역 중 하나인 전략 거점 토크마크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불과 17km에 불과합니다. 이 토크마크를 향해 러시아군이 많은 부분을 기대는 철도 보급로가 있는데 지금도 우크라이나군은 이 기찻길로 이어지는 러시아군의 보급을 포격으로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군은 탐지하기 어려운 반잠수 해상 드론을 사용해 노브로시스크 해군 기지에 있던 러시아군의 상륙함 올레네고르스키 고르냐크호를 거의 격침시킬 뻔할 정도로 큰 피해를 주었고, 이들 해상 드론 전력을 다수 활용해 흑해를 오히려 봉쇄하고 있어 해상을 통한 러시아군의 보급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케르치 대교와 초나르 대교는 이전에 파괴되었고 그 대안으로 사용되던 헤니체스크 남쪽의 교량마저 얼마 전 우크라이나군의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되었는데요. 이제는 우크라이나 루안스크 지역으로부터 남부 자포리자 전선으로 이어지는 보급로는 베르단스크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보급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보급이 얼마나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방어선을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최근 러시아군이 국제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의 사용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8월 6일 우크라이나군의 남부전선 공세를 방어하고 있는 타브리아 작전군 올렉산드르 타르나브스키 준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오레오브 축선의 러시아군은 노바 다닐리우카에 클로로피크린 가스탄 공격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클로로피크린은 최루탄의 0.1ppm 이하로 사용되는 화합물인데 이를 2.4ppm 이상의 고농도로 사용하고 1분 이상 노출될 경우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군이 사용한 클로로피크린 가스탄은 거의 2.4ppm에 근접했다고 하니 정말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러나 전선 전황을 바꾸기에는 무리인 듯합니다. 현지 시각 8월 8일 저녁 7시 10분에 공개된 척파라의 전황 지도를 보면 러시아군이 세니츠네, 솔로드카 발카, 로보티네, 베르보브에 이르는 지역에 역습을 치고 나와 경합 지역이 된 상태라 아직 솔로드카 발카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완전히 탈환한 것은 아닌 상태인데요. 그러나 솔로드카 발카와 세니츠네 사이의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지휘부를 파괴했으며 러시아군은 T-0408 고속도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중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이후 러시아군이 방어선에 중원 병력을 배치하고 진지를 더욱 강화한다면 우크라이나군이 전과를 내기도 어려워지겠지만 그마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현지 시각 8월 9일 전해진 여러 오신트 소식에 따르면 로보틴의 전선의 상황이 악화되자 러시아군은 헤르손 지역 스러핀스크 일대에 배치된 최정예 공수군 부대들을 급히 차출해 자포리자 방면으로 이동 배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동하던 도중 무려 150명 이상 중대급 규모의 병력이 집단으로 탈영하는 사건이 발생해 러시아 당국에서는 이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대대적인 체포작전을 실시 중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부대는 그동안 계속 교전이 거의 없었던 헤르손 남부 스러핀스크 일대를 방어하던 제7근위 산악 공중강습사단 예하 제108 근위 쿠반 코사크 공중강습연대인데요. 이 병력은 스라핀스크 일대에서 자포리자 전선의 1차 직결지인 멜리토폴로 이동 후 부대와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없어진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힘겹게 버티고 있는 러시아군 제45 분리근위 스페츠나츠 여단은 자신들과 교대하거나 증원을 맡아줄 후방 예비대들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러시아군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은 21세기 러시아판 발지 대공세라 할 만한 10만 명 규모의 공세부대가 몰아치고 있는 동부 전선일 텐데 어떤 상황일까요? 현지 시각 8월 9일 우크라이나군 동부작전 사령부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군이 동부전선 쿠피안스크 방면을 향한 공세에 힘을 싣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의 방어를 뚫기 위해 새로운 대규모 포병 전력과 항공 전력을 증강시켰다고 합니다. 최근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이 직접 쿠피안스크의 야전 지휘소를 찾아 보고를 받고 조치를 취한 것도 지난 이틀간 가해진 러시아군의 대규모 화력 투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쿠피안스크 방면은 매우 치열한 격전지가 되어가고 있으며 해당 방면에서 러시아군은 제138 근위 차량어 소총 여단 및 제25 분리 근위 차량어 소총 여단을 주축으로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군 제1 근위 전차군에서 지원한 토스-1의 열압력탄 다연장 발사기와 제45 고위력 포병 여단의 투에스포 튜울판 자주 박격포 등의 포병 장비, 전진 배치된 카모프 51을 비롯한 20여 대의 공격 헬기 전력이 가하는 집중 화력 지원을 받으며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려 하고 있는데요. 카모프 52 공격 헬기들이 주로 발사하는 사거리 4km급의 S-8 로켓들은 큰 위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의 스팅어 같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공격에 의해 적어도 공습을 시도하던 카모프 52 공격 헬기들은 수도 없이 격추당했고 이 때문에 멀리서 S-8 로켓을 최대한 멀리 곡사 방식으로 대충 쏟아붓고 도망치고 있는데 이 같은 로켓이 맞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이는 120 아타카 대전차 미사일은 오래된 구형 무기라 해도 사거리가 6km에 달해 우크라이나군 전차와 여러 차량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어 문제라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쿠피안스크 북동부에 위치한 리만 페르시 살림지대 그리고 쿠피안스크 동부에 위치한 페트로 파빌리우카 정착촌 방향으로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해당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공세를 잘 막아내고 있지만 이곳이 무너질 경우 하르키우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그래서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이 해당 지역을 찾은 직후 해당 방면에는 우크라이나군 제14기계화 여단이 증강 배치되었는데 이들이 10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군 공세를 붙잡아 두고 잘 막아내는 동안 남부 자포리자 전선 및 헤르손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전략 예비대 전력들이 대규모 공세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